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장 후반까지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확장될 때 꼭 필요한 게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숨겨진 병목으로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전 지금이 전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길래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전력 부족 사태가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 나오는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렇게 수혜 섹터들 나오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는다라는데, 그 전력 자체도 지금은 병목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전년비 26%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1200테라와트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1년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데이터 센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렉당 5배 이상의 전기를 소모하는 상황이고요. 추론 학습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 대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인프라 공급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AI 인프라에 연간 수천억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전력망 연결과 승인에 몇 년씩 대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올 전력 설비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가동 예정이던 데이터 센터의 40% 이상이 전력 부족 때문에 이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다 완료가 됐는데 전기가 없어서 가동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거주민 반대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당 다른 전기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주는 상대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기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줘야 거주민의 반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입지 선정 기준도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연 시간 축소를 위해서 대형 대도시 인근이나 아니면 통신망 근처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 이게 이제 최우선 입지로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자체적으로도 SMR이라든지 SOFC를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전략을 데이터 센터와 함께 좀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입니다. 폭염이죠. 또 유럽 지역에 지금 에어컨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름철만 되면 전력 사용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도 그랬지만 작년 여름은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붐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여름철 전력 피크까지 겹친다면 생각보다 이 전력 블랙아웃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마다 또 정전 사태가 발송이 되기도 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 데이터 센터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에너지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당연히 에너지주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설계에도 주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베라루빈의 LPDDR5X가 적중되는 소캠2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도 좀 싸기는 하지만 LPDDR의 LP가 로우 파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 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소캠을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HBM4에서는 베이스 다이의 파운드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공정을 할 때 전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덜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기술이 이 베이직 다이, 로직 다이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조금 덜 쓰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버 렉을 연결할 때 구리선을 광섬유로 대체하는 기술이라든지 유리기판의 도입 혹은 액침 냉각의 도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전력을 덜 쓰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늘어나는 연산량 대비해서는 아무리 전기를 덜 쓰려는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가 폭증하기 때문인데 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이 수십 배, 수백 배 폭증하면서 전력량도 정비례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뭐 텍스트로 검색하면 텍스트로 답변받고 요것만 했다면 요즘에는 이미지도 생성하고 동영상도 생산합니다. 당연히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고난도 작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세 공정의 한계도 있어요. 예전에는 칩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전력을 덜 먹는 그런 설계가 가능해졌는데 지금 나노 단위로 칩이 작아지면서 더 작게 만들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노 단위로 만들면서 전기를 덜 먹게 하는 설계 기술 자체도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쓰이는 에너지를 보면 석탄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전통 자원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석탄 발전은 계속 줄이고 있었던 추세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석탄 발전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동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의 총동원이 사실상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제 반도체 쏠림 때문에 그 신재생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좀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부담도 덜었기 때문에 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쪽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원전도 최근에 좀 좋은 소식 몇 가지 들려오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익률 게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라든지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력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의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조금 이제 몇 개월 정도는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현재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원전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죠. 최근에 대형 원전 2기에 대한 부지, 그리고 SMR 1기에 대한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2기가 선정된 그 경북 영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원전 2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대형 원전 4기까지도 신규로 설치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MR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경제성, 유연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쉽고, 또 대형 원전은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 제약이 훨씬 덜합니다. 꼭 바다에 안 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MR로 인해서 원전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수원이 2029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기후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이 31년에 시작될 것 같고요. 35년에서 38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멈췄었던 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재개됩니다. 2015년에 건설 계획 수립 이후에 그 2017년에 그 탈원전 정책이 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좀 멈춰졌다가 최근에 다시 멈췄던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32년에 전력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원전 기자재 설계 그리고 시공 관련된 생태계 복원이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되면서 그동안 멈췄었던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그 재건축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된 주기기라든지 이런 수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체코 원전이 본계약 체결 후에 부지 조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수원과 체코 간의 본계약 체결이 있었죠. 설계와 인허가 제출이 완료가 됐고요. 2029년에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베트남 지역의 원전 수출까지도 기대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국내외에서 지금 수주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당장 급한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데 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SK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기대감도 좀 부쩍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부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총 규모가 4천조 원이 넘으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당장 끌어오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클러스터도 구축을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신재생으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은 가동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SMR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한 6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가장 빨리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건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후 가동까지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만 깔지 않고 그 옆에 ESS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태양광의 그 간헐성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ESS를 묶어서 설치할 경우 최대 1년. 그러니까 이제 설치 후 가동까지,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1년 안에 가능하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에너지 구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태양광주를 신재생주 중에서는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연평균 한 27%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설치도 좀 쉽고 유지 보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유부지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전 효율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원 중에 제일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15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태양열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려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런 단점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 실리콘 패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얹어서 이중으로 패널을 구축하면 태양 빛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패널이 받지 못했던 태양광의 다른 파장을 다른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같이 받으면서 이제 태양 효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높아졌고 효율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스타쉽 V3가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활용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태양열의 흡수 효율도 우주에 설치하면은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냉각, 우주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 냉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열렸고요. OCI 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OCI 테라서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X랑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폴리실리콘 공급이 한 조 단위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논의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조만간 아마 이런 계약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면 OCI 홀딩스 주가에 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OCI 홀딩스에 좀 주력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SMR이라던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설치 가동까지 획기적으로 좀 시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주 태양광까지 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신한울 해상풍력을 1호 프로젝트로 또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풍력, 특히나 해상풍력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풍력은 사실상 대부분 해상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상풍력은 공간도 일단 부족하고요. 이 풍력 타워가 날개가 돌아갈 때 엄청나게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당연히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많이 불고요. 바다에다 설치를 하면 공간적인 제약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풍력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신한우이 해상풍력을 1호 해상풍력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상풍력 관련된 정부의 지원들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정부 자체가 태양광과 풍력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해상풍력이 유리해요. 땅은 좁은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대형 원전이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니까. 해상풍력은 당연히 또 바다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에 이런 풍력 글로벌 업체들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하죠. 대표적인 종목이 CS 윈드, 글로벌 풍력 타워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유럽 시장에도 상당히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죠. 그리고 CS 윈드가 이제 타워를 만들고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SK 오션플랜트가 또 만듭니다. 오션플랜트도 또 세계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재 풍력 관련된 종목은 CS 윈드, S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의 20년간 해상풍력 투자 규모가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10.5 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25기가와트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1기가와트가 대형 원전 1기예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대형 원전 2, 30기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 1기가와트라는 전기가 30만 가구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업체에 대한 관심들 당연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전체 전력에서 에너지 생산 비중이 신재생으로 10%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30%가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신재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현재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풍력 관련주도 계속 관심 있게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반도체 데이터 센터 확장과 함께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원전, 태양광, 풍력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